내 이름은 지영. 50살이다. 나는 평생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믿었다. 의인자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나를 잘 따르는 남동생 민규까지. 특히 민규는 우리 집안의 막내이자 자랑이었다. 남동생은 아버지와 똑 닮은 외모 덕분에 집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나는 1년 전 우연히 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하면서 이 완벽한 가정의 토대가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1년 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다. 나는 유품을 정리하다시피 어머니 방을 청소했다. 어머니의 오래된 서랍 깊은 곳에는 낡은 자물쇠가 달린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아끼던 반지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누런 편지 뭉치와 흑백 사진이 있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석진에게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석진. 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경태라는 것을 알기에 이 석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섬뜩함을 느꼈다. 나는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어머니가 결혼 전 다른 남자 석진을 깊이 사랑했었다는 내용이었다. 충격적인 내용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석진 씨, 민규가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꼭 닮았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제 남편과 살겠습니다. 부디 잊어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남동생 민규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60년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퇴원하시자마자 편지를 보여드리며 추궁했다. 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영아, 미안하다.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웠단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고 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석진 씨는 사고로 곧 죽었단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민규는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는 착한 아들이란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남동생 민규는 늘 아버지에게 헌신적이었다. 민규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민규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이 착한 동생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겪을 고통이 두려웠고 평생 헌신해온 80세 아버지가 겪을 충격이 무서웠다. 시간은 흘러 아버지의 80세 팔순 잔치가 다가왔다. 우리는 큰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얼굴로 민규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민규는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께 감사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감동했지만 비밀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저렇게 행복한 아버지가 이 진실을 아시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술잔을 연신 들이키고 계셨다. 민규의 축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답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한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마이크를 낚아챘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러분, 잠깐만요.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민규는 경태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민규는 제가 사랑했던 다른 남자 석진 씨의 아들입니다. 이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고요.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눈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충격으로 굳어버린 아버지와 남동생 민규에게 쏠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80세 노인의 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놓쳤고 그대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민규는 울면서 아버지를 외쳤다. 민규의 눈빛에는 자신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과 평생 믿어왔던 어머니의 배신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헌신했지만
그 헌신은 거짓된 관계 위에 세워진 탑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충격으로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셨다. 아버지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민규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셨다. 어머니는 그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병세가 악화되셨다. 민규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집을 나갔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홀로 80세의 기억을 잃은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60년 동안 지키려 했던 비밀은 결국 모두의 삶을 파괴했다. 아버지의 80세 생일은 우리 가족의 사망 선고일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후회했다. 차라리 그 비밀이 영원히 묻혔더라면.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어머니의 침묵이 더 큰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폭로가 진정한 비극이었을까?